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작전 경과를 브리핑했고요. 이란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다. 이것은 여러 매체 보도들을 통해서 접하셨을 테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어떤 전력이 동원돼서 어떤 시설을 공격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목에서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왜 이번 공격 때문에 깜짝 놀랐는지 이와 관련된 분석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미국의 폭격기 디에고 가르시아 전진 배치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리며 이번 주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6월 22일 이스라엘과 함께 해공군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6월 22일 새벽 중동에 배치된 전진 배치 전력들을 이용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이스파한과 포르도의 시설을 공습했으며 해당 시설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습은 오만만 일대에 전개되어 있는 미 해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조지아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잠수함에서 발사된 30여 발의 미사일들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지상시설들을 문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앞서 공습한 시설들에 대한 확인 사살 성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20일까지 공습으로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시설의 약 75%를 파괴했다고 밝혔고 이번 공습으로 두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800m 깊이에 있는 포르도의 시설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됐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지난 6월 21일 아침에 전해드린 단독 보도를 통해서 미국 본토에서 최소 4대, 최대 8대의 폭격기 전력이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공습에는 바로 그 폭격기들이 동원됐습니다. 공습에 나선 B2 폭격기는 3대입니다. 이들은 총 6발의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는데요.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폭탄은 최대 60m의 일반 토양 또는 8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공습은 그린위치 표준시 기준 22시 30분, 테헤란 시간으로는 오전 2시에 이루어졌는데요. 벙커버스터가 일으킨 강력한 폭발은 기상관측위성 메테오셋 9에 의해 포착됐을 만큼 엄청난 위력으로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미군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벙커버스터를 연이어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포르도 핵시설은 복구 불가능하거나 당분간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불능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제부터는 평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 지도부를 쓸어버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인데요. 이란 지도부, 이제라도 백기투항하고 그간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일보의 주간동아, 중앙일보의 차이나랩, 한국일보 이렇게 3개 매체에 매주 또는 격주로 기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를 보지 말고 행동을 봐야 한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외교관 탈레랑이 얘기했던 것처럼 외교 무대에서는 노라는 건 없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정확한 워딩으로 거부하거나 공식석상에서 험담을 주고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하는 말들, 정부 고위 관료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포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의지를 직접 보려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미군 자산이 계속 중동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공중급유기 항적들 하이파이 그리고 카오스라는 콜사인을 사용한 총 8대의 공중급유기가 디에고 가르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급유기들은 폭격기를 지원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었고요. 이렇게 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폭격기들이 22일 새벽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중국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왕이가 지난주에 오만과 전화통화를 가졌죠. 외무장관끼리 이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절대로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전면적인 군사력을 투입해서 이란을 방어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십을 띄워서 미국의 행동을 어느 정도 억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이양싱이 바로 그 전력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배가 배치되어 있다면 중국은 이 배를 이용해서 스텔스기도 탐지하고 미군의 통신도 감청을 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란 측에 알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란이 언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미군 공습편대가 온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 공습, 이란은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30발도 그대로 다 맞았고요. 이 말인 즉슨 이 카오양싱, 중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정보 수집함이 이번 공습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당국자들도 자신들의 무기의 형편없는 성능을 보면서 미국이랑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공습을 보면서 했을 겁니다. 자, 미국은 항상 그랬듯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중동 지역, 특히 오만만 지역 어딘가에 오하이오급 잠수함, 원래는 SSBN인데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을 탑재한 순항미사일 원잠으로 개조돼서 운영되는 전력이죠. 이게 전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30발 정도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스파한 시설을 때렸고요. 원래 이스파한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느 정도 파괴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난공불락이라고 평가되었던 이 포로도입니다.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하얀색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건 포르도 핵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여기에 가서 지하 800m에 있는 시설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800m라는 것은 일반적인 벙커버스터로는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깊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군은 여기를 공습을 했고요. 이 공습에 B2를 동원했습니다. B2에는 GBU-57 두 발이 들어갑니다. MOP라고 해서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이 관통폭탄을 여기에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였으니까 깜깜한 밤이었는데, 자, 이 위성사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이 기상관측 위성에 포착된 벙커버스터 폭발 당시의 섬광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얀색 구조물 거기를 때렸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성사진은 나사 펌스, 즉 미 항공우주국에서 운영하는 화재감시 위성의 실시간 여론 추적 데이터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 하얀색 구조물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참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저 두 곳에 여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뭔가 얻어맞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하얀색 구조물, 즉 포르도 핵시설로 들어가는 저 입구도 공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는 폭발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화재를 일으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입구는 무너지는 정도의 피해를 받았을 거고요. 미군이 노린 핵심 표적은 이 포르도 핵시설의 다른 시설,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나 환풍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공급 시설이나 환풍구는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설보다 좀 멀리 떨어뜨려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가 북핵 관련해서 몇 가지 아이템을 전해드리면서 북한도 평안북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평안북도 지역의 지하에 이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을 공급받는 대규모 원심분리기 공장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 위성이 확인한 이 여론은 이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 시설이나 환풍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대한 벙커버스터가 최소한 4발 정도는 여기에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아마도 이 포르도 시설을 당분간은 복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완전히 불능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력과 환기를 담당하는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 그리고 이란이 조종하고 있는 저항의 축 세력 중에 하나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해상교통로를 봉쇄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바벨 맨데브 해협이 있습니다. 홍해를 왔다 갔다 하는 해협인데 이 두 해협 모두 굉장히 폭이 좁아서
드론이나 기뢰를 이용한 해상 봉쇄가 꽤 용이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 해상 교통로를 실제로 봉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임무를 수행하는 이라한 해군의 핵심 거점이죠.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로 추정되는 특작부대의 공격을 받아서 거대한 폭발이 식별됐습니다. 전시 상황에 그것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유지되고 있는 해군 기지가 이렇게 털릴 정도라면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이 해군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군 전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성 사진은 6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촬영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큰 점들은 공중급육이고요. 작은 점들은 F-35와 F-16 전력들인데 이걸 다 합쳐보면 전투기만 거의 60대에 가까운 엄청난 전력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35는 GBU-57만큼은 아니지만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2발을 내부 구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력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건 이 프린스 술탄에 있는 F-16들입니다.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전력들인데 이 전력들은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나토 핵무기 운영부대입니다. B-61 전술 핵폭탄을 운영할 수 있고 이들이 직접 투발할 수도 있지만 함께 전개되어 있는 F-35 전투기에 이 B-61을 얹어서 이러한 지도부가 있는 벙커를 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만만 해상에는 지금 칼빈슨과 니미츠 두 개의 항모 전단이 버티고 있죠. 프린스 술탄은 물론이고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도 F-22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항모 전단에 모두 F-35C 전투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다라는 것은 오만만, 사우디, 요르단 세 개 방면에서 대규모 스텔스 항공기들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이러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이후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아직 많은 타겟이 남아있고 미군은 이들 타겟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도 이번 공습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이란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하메네이 그리고 이란의 지도부에게는 한 가지의 선택지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습 시작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신들은 내가 내민 제안에 서명을 했었어야 됐다라고요. 하메네이는 그것을 거부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 악의 축 국가들 그 어떤 나라도 지금 하메네이를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디 하메네이가 이제 백기투항하고 나와서 아야톨라, 성직자죠. 성직자라면 신의 가르침을 인간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지하 벙커에 숨어서 혹은 지금 러시아로 도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 살면서 일반 군인들,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작태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미국의 망명 중인 팔레비 왕세자가 현재 이란 내부 정권 붕괴 속도가 매우 빠르게 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 국민들 위해서 폭정을 일삼아왔던 신정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란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